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제5절 사업 시행자 지원입니다. 원활하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죠. 자, 1번에 같이 봅니다. 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분할 시행이 허용되죠. 제목에 비출 것입니다. 자, 효율적으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 대상 지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분할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내려와요. 관계서류의 열람 등 제목에 비칠 것이고, 앞으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 등본, 초본 등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에 공시 송달 찍어놓고요. 앞으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이해관계자에게 서류를 송달 보내야 하는데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하면은 송부 보낼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럴 경우는 공시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공시하면은 서류를 송달 보낸 것으로 법상 가름 대신합니다. 네, 여기까지 1번부터 3번까지 앞으로 묶어요. 묶어서 R 읽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구나. 분할 시행 가능하다. 시행자는 서류 볼 수 있다.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하게 관련 서류를 못 보내면은 공시하면 된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 와요. 209페이지 오셔가지고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별표 2개예요.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별표 2개 놓고 내려봐요. 5번 국공유지 처분 제한 줄 것이고 R 이때 읽어야 돼요. 국공유지 처분 제한 잠깐 설명을 드려요.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 뭐죠? 국유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뭐죠? 공유지들이요. 국공유지가 된다고. 이 국유지와 공유지에다가 만약에 공원을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공원 설치가 결정고시입니다.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 설치가 결정고시 된 국유지와 공유지는 해당 도시공계획시설, 여기서는 뭐죠? 공원이잖아. 공원을 설치하는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합니다. 앞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 도시공계획시설 설치가 결정고시 되면은 그 도시공계획시설 설치가 결정고시 된 국공유지는 이를 해당 시설 설치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고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이 그래요. 만약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매각 양도를 해버리면은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앞으로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로 한다. 읽으면 돼요. 그거 다예요, 다. 그리고 이제 1번부터 그러면 아까 그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1번, 2번, 3번, 5번은 읽으면 돼요. 그게 다라니까.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죠? 4번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을 아까 별표 2개 했고, 오늘 이 파트를 처음으로 수업을 들으신 분은 필기예요. 필기하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필기를 노트하지 말 것. 교재해요. 교재에다가 209페이지 저 위에 공간만 있잖아. 그 공간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놓치지 말고 듣습니다. 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입니다. 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위해서 누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까? 1번 수용 주체입니다.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민간도 지정받으면 사업 시행자 될 수 있죠. 공공시행자든 민간 시행자든 전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의 주체가 돼요. 다음에 그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준용 법률 어떤 법을 준용하느냐면 공취법을 준용합니다. 공취법을 토지 수용에 준용을 하게 되죠. 준용 법률 무슨 법이죠? 공취법.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토지 수용에 대해서 준용되는 법은 공취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공취법이라고 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취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 토지를 수용할 때는 그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그냥 공지법을 가져다 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자, 이 공지법을 준용해서 토지를 수용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 법이 정한 공지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앞으로 공지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무슨 사업일 것? 공익 사업일 것. 공익 사업에 해당할 것.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공익 사업에 해당해야 됩니다.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공익 사업에 해당할 것. 공익 사업에 해당해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익 사업에 해당한다고.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국장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익 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고시, 공익 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고시가 있을 것. 공익 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 사업 맞다고 공익 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과 그 고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뭐죠? 공지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입니다. 외우십시오. 어떤 경우에 언제 묻더라 대답할지도 준비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그 토지 수용 요건을 규정하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공지법이고, 이 공지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되고,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이 있어야 되고요. 인정한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공익사업 인정이 공식적으로 고시되어야 되는 거야.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과 그 고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이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사업 인정고시, 사업 인정고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 두 가지 요건을 합치면 이제 공익사업 인정을 국토교통부로 받으면 토지 수용을 해요. 보상하게 되죠. 그때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까? 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결정을 신청합니까? 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결정을 신청합니다. 이를 재결 신청한다 그래요. 재결 신청 기간, 재결 신청을 허용하는 기간이 되죠. 자, 우리 공지법에서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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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결정을 신청합니다. 이를 재결 신청이라고 하고, 이때 재결 신청 기간,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고 1년 이내에 됩니다. 사업 인정고시로부터 사업 인정고시일부터 몇 년입니까? 1년 내에 해야 돼요. 사업 인정고시일부터 1년 내에 재결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거 세 가지가 공지법상 토지 수용 원칙이에요. 이거 세 가지가 공지법이 정한 토지 수용 원칙, 공지법이 정한 토지 수용 원칙이 됩니다. 이 공지법상 토지 수용 원칙을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의 토지를 수용할 때 이 공지법상 토지 수용 원칙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단, 이 원칙에 대해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 토지를 수용할 때는 특례를 인정합니다.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특례,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에는 어떤 절차상 특례를 인정하게 될까? 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 토지를 수용할 때는 자, 사업 절차상 실시계획, 인가 고시,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아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 앞 시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배웠죠? 그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이것을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것을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의제한다. 의제가 뭐죠? 본다. 법적으로 간주해준다 이 말이에요. 본다, 간주한다. 본다, 간주한다 의제예요. 의제. 그러니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절차가 진행되면은 그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것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준다는 얘기지. 그럼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 토지를 수용하려면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됩니까?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어야 됩니까?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으면 됩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되니까. 아까 아침에 문제 나갔잖아.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사업 절차상 뭐가 진행되면 되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 수용이 가능한 거야. 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가 되니까. 다음에 재결 신청,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재결 신청 기간,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이때 재결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원칙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공익사업 인정받고 1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잖아. 근데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는 재결 신청 기간에서도 특례를 인정합니다. 해서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은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 기간 이내. 이때 사업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니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 신청이 허용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 기간 5년이면은 5년 내에, 그죠? 3년이면은 3년 내에 재결 신청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대해서 어떤 절차상 특례가 인정되는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됩니까?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돼. 그러면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되니까. 그리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은 재결을 신청할 수 있죠. 그때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공익사업 인정받고 1년 내에 해야 한다. 틀려요. 언제까지 가능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까지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였습니다. 넘어가요. 제 10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와 있을 까요 217페이지인가? 네, 217페이지 챕터 10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계획위원회 나와 있습니까? 네, R.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그 자체를 시험에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 공부하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궁금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되고, 외워야 되고 별표해야 되고 시험 준비를 따로 해야 될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고. 네, 228 챕터 11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펼쳐두시고 고개를 들고 지금부터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잠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공부하겠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공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우리나라가 이제 1900 개요,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한 개요 설명을 잠깐 좀 하겠다는 거죠. 개요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을 필요도 없이 그냥 대충 들어.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과정은 곧 도시화 과정이었고 산업화 과정이었지 뭐. 그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토지,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요. 토지 수요 증가는 토지의 가격,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옵니다.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땅값이 오르니까 투기 목적인 거래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투기 목적인 거래가 성행한다면 건전한 국민 경제 발전을 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투기 목적인 거래를 근절하고 투기 목적인 거래를 근절시키면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지가는 안정되겠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도입을 한 거야. 해서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딱 지정되면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투기목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을 할 때는 그 계약서 쓰기 전에 관할, 시랑, 군수, 지장, 즉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라. 이거예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은 그 계약은 무효다. 그게 토지거래 허가제도예요. 단 허가를 받기 전 계약은 확정적 무효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차후 허가를 받으면은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허가국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했는데 투기 목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야. 허가합니까? 불허가합니까? 당연히 불허가 되겠지. 불허가 처분을 받으니까 투기 목적인 거래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지가는 안정되겠죠. 이렇게 해서 건전한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상식을 하는 거지. 이 시험 넣을 게 뭐가 있어?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험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토지거래 허가구를 법적으로 누가 지정할 수 있는지 지정권자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지정권자가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허가구를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허가구에 지정되면은 모든 거래를 허가받는 건 아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의 용도 지역별로 일정한 기준 면적, 허가를 요하지 않은 기준 면적을 공고해 놓고 그 공고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도 공고된 기준 면적 이하를 거래하면은 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용도지역에 땅 사면은 허가받고, 어떤 용도지역에서 얼마 넘으면 허가받고, 얼마 이하는 허가받지 않는지 고객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공부할 거야.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요하는 권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강의를 준비합니다.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이 교재를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잠깐 책을 좀 보고 그 다음에 필기하면서 설명하겠다. 책 많이 보고 싶으시죠? 자, 여러분 교재 231페이지입니다. 오세요. 231페이지 오셔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의 지정,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범위라고. 1번 허가구역의 지정권자, 작년에 시험 나왔구나. 허가구역 지정권자 필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줄 것이고, 누구죠? 지정권자 적어놓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줄 것고 지정권자 손 떼고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계획에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생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 내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다음 구분에 따라, 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줄 것입니다.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지정기간이 됩니다. 중요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이다. 옵니까 없습니까? X. 5년 이내에서 지정기간을 정하게 돼요. 3년으로 정할 수도 있죠? 1년으로 정할 수도 있죠? 6개월을 정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에서 지정기간을 정함. 박사는 1번, 2번 나와 있습니까? 박사는 1번, 2번이 뭐죠? 지정권자예요. 앞으로 묶어서 지정권자로 적고 R 꼭 읽어둬야 돼요. 예를 들면은 줄까요? 허가구역이 가로 그는 띄는 거 알고 있죠? 2개 이상의 시, 군 또는 구 관할구에 걸쳐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2개 이상의 시, 군, 구 관할구에 걸쳐서 지정됩니다. 누가 지정하죠? 국장. 허가구역이 동일 시군구, 동일 시군간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또는 시도지사. 그렇게 된 거지. 지정 대상 지역은 R 필요 없습니다. R. 왜 필요 없을까요? 안 해도 된다. 왜? 지정 대상 지역이 몇 개 있죠? 4개가 나와 있으면 박스에 필요 없다고. 그냥 한번 읽어봐요.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읽어보면 전부 공통점이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투기 목적인 거래가 수행할 원인이 되는 지역이라. 알겠죠?
섭섭해하니까 하나 읽어주지 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등 각종 토지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죠. 여러분, 토지를 새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면 집가는 오르고 투기 목적인 거래가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땅값이 오르고 투기 목적인 거래가 생기면 허가구역이 지정한다는 여기지. 네, 내려갑니다. 지정기간 아까 했죠? 5년입니까? 5년 이내에서 정합니까? 5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넘어가요. 넘어가서 4번에 보니까 허가구역 지정 절차 나와 있습니까? 별표해요. 하고 지금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제가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필기하시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33페이지 저 위에다가 필기합니다. 건너편에 위에다가 필기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 시작해야지. 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한 2문제 정도 출제를 해요. 2문제 정도 출제를 하는데 앞쪽에서 가장 이제 유력한 부분이 지금 하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제일 먼저 조사해봐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그냥 지정합니까? 조사해봐야 됩니까? 조사해봐야 돼요. 뭘 조사하죠? 땅값이 어디 조사해봐야 되지 뭐. 그리고 투기 목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인지 조사해봐야 되지 뭐. 그래서 이걸 좀 이제 품위 있게 적어야 되겠죠. 땅값이 오르는지 조사해봐야지. 그렇게 적을 수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지가 동향을 조사합니다. 지가 동향 조사합니다. 해서 지가 동향 조사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가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지 그럴 우려가 있는지 조사해보는 거지. 그리고 투기 목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지 조사해봐야 되죠. 즉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합니다. 토지 거래 상황,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해요.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하죠. 해서 투기 목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지, 그럴 우려가 있는지 조사해보는 거지. 해서 조사해보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나 투기 목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네,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하게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하게 되죠. 만약에요, 아까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이 지정권자 맞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합니다. 지방도시군의 심의입니까? 중앙입니까? 중앙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야 될 것이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면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즉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 지정이 공고되는 거야. 참 중요하네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는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단순. 정말 심플해요. 여기도 뭐죠? 지정 절차 아니다.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본 거랍니까? 땅값이 오르고 있고 투기 목적인 거래가 생하는지 조사해보고 요건에 해당하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은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해버리는 거야. 그럼 지정 절차는 조사 심의입니까? 심의 하나입니까? 심의라는 심의. 이게 하나라니까. 이거 작년이죠. 작년에 이렇게 나왔죠. 참 자주 나와요. 이렇게 나왔죠. 다음 중 그 지정 절차에 의견 청취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정답.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답이었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에 의견 청취 절차가 규정이 있나 없나? 없잖아요. 어려웠어요? 아주. 그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할 때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면 겠습니까? 엑서. 심의 전에 협의 절차 있습니까? 없죠. 의견 청취 절차 있습니까? 없죠. 중요하죠. 지정공고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지정공고하죠? 지정권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지정을 공고하게 되겠지. 물어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2개 이상의 시, 군구, 관할구에 걸쳐서 지정돼. 누가 지정하죠? 국장. 동일 시군간의 일부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을 공고합니다. 그때 공고 내용, 지정을 공고할 때,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할 때는 다음 사항들이 공고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토교통부에서 부산에 허가구역 지정 공고했다? 시민 여러분 궁금해하죠?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부산에 허가구역 지정했대. 그럼 궁금하잖아요. 공고가 뭐죠? 알려주는 거야. 그죠? 그 지정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야. 그럼 부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할 때는 그 공고 내용에 허가구역 지정되는 위치를 알려야 돼요. 위치. 범위죠. 지정 범위. 허가구역에 지정된 범위를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무슨 구, 무슨 동 일대에 허가구역이 지정되는지 지정 범위를 정확하게 공고해서 알려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그 공고를 딱 보면은 허가구역이 무슨 구, 무슨 동 일대에 지정되는지 지정 범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범위. 그리고 용도지역별로 허가구역이 지정된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 허가를 요하지 않는 기준 면적을 알려야지. 면적, 기준 면적. 예를 들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허가구역이 지정됐다. 해운대에 허가구역이 지정됐다. 용도지역이 2개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쳐서 지정됐네. 그러면은 주거지역에서는 얼마를 초과해야 허가받는지, 상업지역에서는 얼마를 초과해야 허가받는지 공고해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를 요하지 않은 기준 면적 공고합니다. 그리고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왜냐하면은 지정기간은 허가구역별로 동일합니까? 다 다릅니까? 5년 이내에서 구역별로 그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정하게 되는 거야. 이번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지정된 허가구역은 지정기간이 몇 년인지 지정기간 등이 공고 내용에 포함이 돼. 이거 좀 살짝 외워야 된다. 보면 기억날 정도로.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국토교육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허가구역이 같은 시군간의 일부직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한다. 맞잖아. 그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할 경우 그 공고 내용에는 허가구역의 범위, 허가를 요하는 기준 면적,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이거 다 지문에 깔아버리죠.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이 공고됐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 그 지정 공고의 효력 발생이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공고되면 그 지정 공고의 법적 효력은 자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지정 공고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5일 후에 지정 공고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죠. 왜? 아니 아까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하면 이런 내용들을 공고해서 알렸죠. 알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공고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주지 기간을 주기 위해서 지정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니고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공고되더라도 다음 날부터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돼. 지정 공고가 있으면부터 지정 공고의 법적 효력은 며칠 후에 발생하니까 5일 후에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이 공고됐습니다. 그 공고 내용을 통지해야죠. 통지를 합니다. 통지. 알려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만 할게. 국토교통부에서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어. 부산에다가. 그럼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하면은 누구에게 통지합니까?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에 관계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해 주는 거야.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도지사들은 그 밑에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경우에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들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으면 그 공고 내용을 부산시청에 통지해야 되죠. 부산시를 거쳐서 해운대구청에 공고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잠깐만 시도지사가 지정권이 있죠.
시도지사가 지정했어. 시도지사는 위에 누구에게? 국토교통부장에게 보고해서,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서 통지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공고내용을 알려야 되고, 또 누구에게도? 관할 시장, 군수청에도 공고내용을 통지한다고. 통지를 받았죠. 해운대 구청에 통지 받았죠. 통지를 받으면은 해운대 구청에서는 이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에게 열람을 시키네요.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을 하게 됩니다. 통지받은 공고 내용을 해운대구에서는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시킵니다. 그리고 관할 등기소에도 통지받은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에도 통지해서 알려드리는 거야. 교재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허가구역 지정 절차였습니다. 이럴 때부터 조금 복잡하게 그랬을 뿐이죠. 조금 추가해준다고, 조금씩. 그 다음에 봐봐요. 더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이게 해운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그 지정기간이, 이게 해운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그 지정기간이 2015년 4월 2일이야. 오늘까지야. 오늘까지 해운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라고. 근데 이 해운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오늘 지정기간이 끝나잖아. 오늘 12시에. 근데 계속 땅값이 올라와. 집가는 급등하고 전국의 투기목지인 거래, 투기꾼들이 다 몰려가지고 투기목지인 거래가 지금도 승행하고 있어.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기간 동안 지정목적이 달성돼서 안 됐어? 안 됐죠. 안 되면은 이 지정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재지정 공고한다고. 그래서 재지정을 하고, 이렇게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역을 다시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재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재지정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재지정에 대한 의견을 듣죠. 누구로부터? 허가구역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지정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지정을 공고하게 되죠. 이렇게 재지정 공고가 되면은 아까 허가구역 지정 공고의 법적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지정 공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게 원칙이잖아. 재지정 공고는 재지정, 그리고 구역 해제 축소 공고는 공고일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2015년 4월 1일까지 오늘까지 허가구역 맞죠? 그래서 땅값이 오르고 투기목적인 거래가 생기면은 재지정 공고하는 거야. 그때 재지정 공고를 2015년 언제 하면 되지? 4월 3일 날짜로 공고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면 3, 4, 5, 6, 7일까지는 허가구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이 닷새 동안에 여기서는 무슨 일이 날지 우리 알고 있죠? 그 닷새 동안에 투기목적인 거래가 다 일어날 거 아닌가. 공백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재지정 공고는 그 공고일 효력 발생한다라고 효력 발생일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정 공고의 법적 효력은 5일 후에 발생하나 재지정 공고는 공고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 통과하면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했지만 지정기간이 끝난 지역을 다시 지정하면 뭐죠? 재지정. 재지정 시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 뭐가 추가됩니까? 의견 청취 절차 추가돼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에서 의견 청취는 통상적인 지정 절차입니까? 재지정에 한하는 절차입니까? 재지정에 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발목 많이 잡았죠, 수험생들. 허가구역 지정 절차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여기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수험 준비해야 될 파트를 다 정리를 해드린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책장을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제3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누구죠? 줄 것이죠. 허가권자가 누구죠? 두 번째 줄에 줄 것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두 번째 줄에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5회 때 다음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그 허가권자와 맞게 짝지어진 것은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구역 내 허가권자는 동일하다. 옵니까 X입니까? X.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는 다르다. 다음 내려와요. 허가, 대상, 관리, 찾으셨습니까?
허가대상 권리 발표하시고요. 줄 거예요. 토지에 관한 첫 줄에 있죠.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줄 잘 꽂고 있죠. 가로를 건너뛰어야 됩니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계약까지 줄 거예요. 뒤에 보니까 예약 제외입니까? 예약 포함입니까? 예약 포함까지 줄 거면 되지. 이게 허가대상 권리예요. 설명합니다. 허가대상 권리는 교재에 줄 거 줬죠? 안 적어도 되잖아. 설명만 추가하기 좀 수고하면 되죠. 자, 허가대상 권리를 합니다. 허가대상 권리. 자, 날씨가 조금 더워지니까 여러분이 좀 표정들이 축 처졌다. 저 시간보다. 얼굴 좀 당기십시오. 눈 밑을 쳐졌단 말이야. 자, 앰플 놓으실까요? 좀 힘들구나. 자, 앰플 쉬는 시간에 뭐 잔뜩 터시던데. 따라하시고 앞으로 밀고 들고 갑니다. 들고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들고 왼쪽 넘어갑니다. 좌다다다다다다다 들고 뒤로 넘기십시오. 한번 하세요. 아우. 좋다. 공부하는 게 참 좋다. 일단 공부하는 게 편하기는 제일 편해요. 맞잖아요. 제일 편하지. 세상에 공부하는 것만큼 편한 게 없다. 진짜. 돈 벌기 힘들어요. 지금 돈 벌고 있잖아. 보니까 힘들어 보이죠? 돈 벌기 힘들다. 그래도 앉아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 가끔 졸 수도 있고 1대 100이니까 졸 수도 있잖아. 눈치껏. 혼자 졸 수도 없잖아. 계속 이러면 또 돈 내고 또 공부하니까 앉아 계시고 황제처럼 앉아 계시네. 또 서가리 무슨처럼 서서해야 되고 막 그치. 봐, 한 손에는 총관이고 한 손에는 마이크 들고 뭐 한 손에는 분필 들고 뭐 해야 되지. 또 이 말을 할 때는 생각 없이 해야 됩니까? 생각 없이 해야 됩니까? 그것도 피곤하다. 계속 생각한다는 게. 네. 집에 가면은 말 한마디도 하기 싫어 그냥. 말하는 게 일이 돼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면 말을 안 해요 그냥. 다 그냥 눈짓 발짓으로 그냥 다 하면 되고. 그냥 말없이 그냥 주는 밥 먹고 안 주면 챙겨 먹고 그냥. 지금 안 되죠. 말없이 그냥. 물어보면 그냥 눈빛으로 대답하고 눈짓으로 그냥 하면 되고. 말하기 전에 그냥 미리 해버리면 되고 잔소리 들으니까. 세상은 점점 여자의 세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여자의 세상이야. 정말 좋아지죠. 뭐. 남자를 위해서 별로 만들어진 게 없는 것 같아.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별로 없는 것 같는데 남자를 위한 거. 여자를 위해서 만든 거 많잖아. 설거지, 접시 닦기도 나왔지. 뭐 다 닦아주지. 밥도 안 줘도 되고 밥통에 다 해주지. 뭐. 그죠? 네. 차도 주면 다 여자분들이 혼자 타고 다니고 신랑은 맨날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고 다 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이 시간 남자들은 다 일하고 있고, 여자들은 앉아서 좋은 식당에 다 가잖아요. 차는 뭐 가지고 다 하고. 학교 다 보내놓고.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밥 먹고 내내 수다 떨다가. 그치? 그러다가 이제 돈이라도 벌고 있으면 좀 대접을 받아요. 그죠? 이제 맹태나 퇴직을 하거나 남자는 이제 대우도 못 받아요. 그때 남자로서는 끝인 거야. 그지? 네. 남자로서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입을 10개를 먹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남자잖아. 입을 10개를 먹여야 되니까 그건 경제력이거든. 경제력을 가져야 그건 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를 하면 경제력이 없어지니까 은퇴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남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일 뿐이야. 남자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좀 서글퍼져. 네. 그래서 송해 형님처럼 그죠? 네. 80이 되고 90이 돼도 경제력을 유지해야 남자가 되는 거야. 대접을 받는 거야. 맞잖아요. 남자는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남자로서 대우를 안 해주니까 이게 현실인데 뭐 그치? 그래서 요즘 준비하니까 이건 참 좋으시잖아. 그죠? 네. 백시 시대니까 준비해야 돼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공부했잖아.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취업했잖아. 취업한다 평생 직장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은퇴했잖아. 그리고 죽잖아. 사이클이 했거든. 그 다음에 죽었거든. 수명이, 평균 수명이 짧았잖아요. 은퇴하고 죽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하죠? 공부하잖아,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취업했잖아요. 취업했죠? 은퇴하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맞잖아요? 두 번째 일이 생겨야 된다니까. 뭘 해도요. 그리고 다시 뭐 해야 되죠? 다시 취업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사이클이 바뀌다, 인생의 사이클이. 100세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공부하고 취업하고 또 공부하고 취업하고 이 사이클이 됐다고 이제. 그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가져야 되잖아. 노후 준비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노후 준비 세 가지. 건강. 건강해야죠. 건강. 친구 아닙니다. 아까 뭐 해야 되죠? 취업. 경제력. 경제력은 10억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해 될까요? 안 됩니다. 20억도 안 돼요, 이제. 우리 시대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10억, 20억을 뭉치를 들고 시작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죠?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 일. 미래의 일이 있어야 이제 사는 세상이 된 거야.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건강, 취업.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네. 그 다음에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시간. 즐겨야 되니까. 즐겨야 되죠. 세 가지 정도. 노후 준비, 건강, 취업, 시간. 자식은 있어, 없어? 없죠. 자식은 없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라. 우린 그런 세대 아니다는 거죠.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라. 자식에게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대충 키워라. 그리고 자기 준비해야 된다니까, 지금은. 자식에게 다 주면 나중에 안 돼요, 우리 세대는. 절대 주면 안 돼요.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마라. 유학도 보내지 말고 내 노후 자금이 더 중요한 거야. 대충 키우는 게 나아요. 네. 유학 자금 다 대주고, 배금 다 차려주고, 나만 거지 되면은 나 혼자 죽어야 된다니까. 안 돼. 이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주지 말자고요. 네. 투자해서 돈 많이 쓰고 보내지 마. 그 돈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유학 자금 내가 나를 위해서 쓰라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자, 시작합니다. 아들은 대충 키워놓자. 네. 허가 대상 권리 갑니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아까 밑줄 다 껐어요.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그 권리를 새로 설정하기 위한 뭐 계약과 예약을 허가받습니다. 여기까지 했잖아. 시작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로 한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의 부속 건축물은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입니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건축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은 허가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왜?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로 한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토지 동그라미하고 밑에 아니다 건축물 적어둬야 되죠. 그다음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으로 한정된단 말이야. 이게 허가 대상 권리거든. 그러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으로 허가 대상 권리가 한정되니까 그 외에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허가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되죠. 예를 들면은 소유권과 지상권 외에 저당권. 그러니까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지역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전세권 등은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되는 거야. 허가 대상 권리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으로 한정이 되니까. 그다음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이미 설정된 것을 이전하거나 새로 설정하기 위한 계약은 물론이고 뭐 또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까? 예약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줄 가로에 보면은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계약과 예약은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것만 허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유상.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유상인 계약과 예약만 허가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대가가 없는 것은 허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상속,
상속, 증여, 사용대차, 유증, 사인증여 등은 대가관계였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상속증여, 사용대차 등은 대가이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고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계약과 약만 허가를 받는다. 오케이. 허가 대상 권리. 그 다음에 내려와요. 허가 기준 면적 별표.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입니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 나와 있습니까? 네, 읽어드립니다.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음에도 정하는 용도별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앞으로 용도직별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거래 계약은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받지 않습니까? 허가받지 않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서 다음의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해서 당해 기준 면적을 줄 것이십시오. 10% 이상 300% 이하 범위 줄 거 놓고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뭘 따로 정하죠? 기준 면적을 따로 정한다 이 말이야. 기준 면적을 따로 정하여 공고 동그라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것이 기준 면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것이 기준 면적이 된다. 해서 오른쪽에 보니까 용도지역별 허가 기준 면적 표가 나와 있습니까? 표 위에 암기 적어요. 외워야 됩니다. 언제? 지금. 바로 외웁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런 거 외우고 시간 보내지 말 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네. 지금 외워요. 주거적 180, 상업적 200, 공업적 660, 녹지적 100. 도시적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네, 기타 250. 기타 뒤에 적어요. 원칙이라고. 고개를 듭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설명할게요. 조금 이따가 기준면적 산정 특례까지 설명을 하면은 1시 31분 되겠네. 1시 31분에 맞춰서 10분을 쉬고 들어와서 모의고사 해설을 합니다. 2시 22분까지. 네. 일정을 이야기한 거죠, 일정을. 기준 면적합니다. 용도지역별 허가를 요하지 않는 기준 면적. 자, 이렇게 용도지역별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 기준 면적이 있고요.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은 허가받고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죠? 그때 여러분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 제가 적을 때 외워야 됩니다. 주거지역은 얼마죠? 18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요.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즉 181제곱미터부터 허가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얼마죠? 20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얼마죠? 660m. 잠깐만. 갑자기 공업지역은 기준면적이 높잖아. 이유가 660제곱미터니까 약 3.3제곱미터가 한 평이거든. 약 200평 되잖아. 그러니까 200평 정도의 공업지역, 공장 용지를 필요로 하면은 대기업입니까? 중소기업입니까? 중소기업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더라도 한 200평 이하의 공장부지는 허가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장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배려하여 이렇게 공업적인 기준면적을 높여준 거라고. 오케이. 녹지적은 얼마죠? 100. 녹지적 100제곱미터가 기준면적이죠. 그 다음에 도시적 외 밖으로 나왔다고. 도시적, 비도시적은 원칙이 아까 얼마? 250제곱미터 원칙이라니까. 도시적 밖에서, 도시적 외지역은 250제곱미터 원칙인데 이때 기준면적은 뭘 가지고 만들죠? 대지 기준이야, 대지. 근데 여러분 저 도시적 밖에 농지는 대지보다 땅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싸고 대지보다는 단위 면적 규모가 크게 거래되잖아. 그래서 농지는 5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 없이 거래를 허용하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 농지와 임야를 비교해 보시라고.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농지보다 임야가 더 싸잖아요. 싸고 단위 면적 규모도 크게 거래되거든. 그래서 임야는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라고. 다 외웠죠? 됐고. 근데 봐봐. 여러분 전국의 모든 토지에 이렇게 기준면적을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똑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서울의 상업지역하고 저 경남의 산청의 상업지역은 땅값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똑같이 제공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준 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기준 면적의 10% 이상 아까 줄 거죠. 300% 이하 이 사이에서 기준 면적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고 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면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것이 기준 면적이 돼요. 다시 볼게. 여러분 서울 강남의 상업지역이야. 강남의 상업지역 땅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제곱미터당 그냥 하는 얘기예요. 1억이에요. 1억. 제곱미터 땅값이 1억이라고. 강남 상업지역은. 근데 저 경남 산청에 가면은 지주산 밑에 가면은 상업지역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땅값이 싸잖아. 그래서 제곱미터당 만약에 1만 원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럼 봐봐요. 강남은 상업지역의 제곱미터당 1억이니까 200억까지는 200제곱미터당 200억 원어치는 허가 없이 그래야 가능하죠? 그건 말이 안 되지. 토지 투기 막으려고 허가구역 지정했는데 200억 원어치의 땅이 허가 없이 그래야 이루어지면 무슨 투기를 잡겠어. 맞죠? 이렇게 땅값이 비싸면은 200제곱미터를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니까 이 기준비를 높여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까? 낮춰야 될 거 아닌가. 맞죠? 그 다음에 산청은 상업지역의 제곱미터 땅값이 1만 원이니까 200만 원까지는 허가 없이 그래야 가능하지만 201만 원부터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200억도 허가 안 받고 어떤 지역은 201만 원도 허가 받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땅값이 싸면은 200제곱미터를 높여도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경우 지금 보여준 거야. 이럴 경우에는 이 기준 면적의 10%입니다. 그러니까 허가구역 용도지기 상업지역이면 10%가 얼마지? 20제곱미터 이상부터 200제곱미터의 300%는 3배니까 600제곱미터구나. 600제곱미터 이 사이에서 상업지역의 기준 면적을 따로 정하여 공고해버리면 이게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것이 기준 면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깐다고. 이 용도직별 기준 면적을 암기하고 있는지 시험 문제다. 그런 문제 어디 있겠어요? 요즘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도 없고 요즘에는 시험 나오면 이거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본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겠죠. 대답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의 용도직이 상업지역일 때 그 기준 면적이 최소 20제곱미터로 공고될 수 있다. 오면 겠습니까? 오잖아. 상업지역 기준 면적은 최소 20제곱미터로 공고될 수 있죠? 다시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의 용도직이 상업지역이다. 최대 600제곱미터의 토지거래를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오면 겠습니까? 오잖아. 600으로 공고하면 600이 기준 면적이니까 601부터 허가 받는 거지. 600까지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시험 문제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다 못 찾게 나오지. 단순히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 밑에 특례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특례 235페이지 박스 기준 면적 표 나와 있죠? 바로 그 밑에 봐봐. 양괄호 2번 면적 산정 방법 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에 대한 탈법 행위 방지 대책이라고 특례 규정이 나와 있죠? 여기 별표 2개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 쉬운데 이 부분은 저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파트예요. 혼자 안 돼요, 그냥. 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특례 규정이야. 동그라미 1번. 토지의 일부 거래에 대한 규제에 되어 있습니까? 그 토지 일부 거래에 대한 규제, 이 동그라미 1번이 매수인의 탈법 방지입니다. 매수인의 탈법 방지, 매수인의 탈법 방지를 위한 특례 규정이야. 매수인의 탈법 방지고. 동그라미 2번은 자동으로 매도인의 탈법 방지 규정이라고. 매도인의 탈법 방지 규정이라고. 일단은 법 조문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문을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읽어드립니다. 동그라미 1번 집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시작합니다. 자, 면적. 이때 면적은 기준 면적입니다. 면적이 뭐라고? 기준 면적. 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기준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 줄 거예요. 1년 이내 손 떼고. 자, 1년 이내에 그 일단의 토지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넌까지 줄 거죠?
뒤에 땡땡이에요. 아, 넌 뒤에 땡땡이 참 줄 끊는 게 아니고 땡땡이. 넌 뒤에 땡땡이 하라고. 자,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줄 거예요. 끝까지.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그대로 본다. 줄 거예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그대로 본다. 줄 거고 밑에 특례를 오자고. 이 특례 규정이라고. 그럼 줄 건다고 여러분이 이제 내용을 잘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읽어줄 거예요. 이제 책만 보세요. 자, 기준 면적을 산정할 때 1단의 토지용을 위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에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례로서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그대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개를 듭니다. 한 번은 밑줄 줄 긋고 한다고 읽어드렸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두 번 읽어드렸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이거 두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혹시 이해되신 분 있으면 나가보세요. 아무도 안 나가구나. 다행이다. 이러면 정상입니다. 네. 이런 건 두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야 돼. 나 처음에 옛날에 이거 처음에 이해를 못 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밤새 연구해도 모르겠고 교수님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어디 물어볼 선생도 없고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런 추억이 있어. 제가 나이는 어린데 강의를 일찍 시작했거든. 공법을. 그때는 공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한 5명 이내일 때 학원가에서 그때 시작했어. 어린 나이 인물을 해가지고.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야, 진짜. 그때 몇 명 없었어, 몇 명. 선생이. 그때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도. 밤새 봐도 모르겠고, 뭐. 그래가지고. 시작할게요. 1번. 필기 욕심내면 안 돼. 제가 이거 그림 그리고 설명하고 저 나가버릴게. 나가버리니까 사진 찍어요. 알겠죠? 이해 못하고 그림 그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쓰레기야, 그거는. 맞죠?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해요. 나가면 해요. 하고 사진 찍든지 하시고. 필기 욕심내면 안 돼. 뭐 하든지 말이 알아서 하시고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자, 시작할게요. 자, 허가구역 지정 당시 세필지로 분할되어 있었어요. 지정 당시 세필지로 분할된 토지가 있었다고. 지정 당시 세필지. 자, A, B, C. 각 필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로 분할된 1단의 토지가 세필지였고 100제곱미터씩 각각 분할된 토지가 있었어. 자, 용도직은 주거직입니다. 주거직이니까 기준 면적은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고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1단의 토지는 세필지고 각 필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니까 1단의 토지 면적은 300제곱미터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갑돌이가 소유한 1단의 토지, 네, 세필지 300제곱미터를 주거지역에서 한꺼번에 매수하면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 맞죠? 그럼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이 1단의 토지 전체를 이용할 목적으로 네, 한꺼번에 계약서를 쓰려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 허가 신청했어요. 불허가 처음 받았어. 그러면은 그 1단의 토지 전체를 한꺼번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막 고민하다가 허가구역 지정 당시 필지가 분할되어 있잖아. 이 분할된 토지를 각각 계약서를 한 번씩 좀 귀찮지만 쓰면은 100제곱미터씩 분할되어 있으니까 기준 면적 이하로 거래를 하여 허가를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 A 필지를 부분적으로 매수하는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A 필지를 부분적으로 매수하는 계약서를 썼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죠. 왜 안 받느냐면은 주거지의 기준 면적은 180제곱미터인데 100제곱미터는 기준 면적 이하를 거래했잖아. 기준 면적 이하의 거래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죠. A 필지를 허가받지 않고 매수하는데 성공을 했어. 근데 아까 시작할 때 A 필지만 필요했습니까? 일단의 토지 전체를 이용할 목적이었습니까? 전체를 이용할 목적이니까 나머지 B 필지, C 필지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A필지 계약서 쓰고 몇 년? 1년 내에 B필지, 나머지 B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씁니다. A필지 계약서 쓰고 몇 년? 1년 내에 나머지 토지 B필지를 부분적으로 또 계약서를 쓴 거야. 이때는 1년 내에 부분적인 토지 거래를 하더라도 특례로서 B필지 100제곱미터의 거래항수를 보지 않고 1달의 토지 전체를 거래항수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0제곱미터의 거래를 봅니까? 300제곱미터입니까? 300제곱미터의 거래항수를 보기 때문에 허가를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허가를 못 받으면 B필지를 부분적으로 매수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B필지 계약서 쓰고 1년 내에 C필지를 부분적으로 매수하더라도 또 안 같다. 또 안 같으니까 C필지를 부분적으로 거래항수로 봅니까? 1단의 토지 전체 거래를 봅니까? 1단의 토지 전체를 거래항수로 본다 이 말이야. 허가를 받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세필지로 분할된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수차례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인의 탈법적 거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특례규칙을 만들어뒀다 이 말입니다. 허가 못 받으면 매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지정 당시 필지가 분할된 토지를 첫 번째 계약서 쓰고 1년 내에 두 번째 계약서를 쓸 때 부분적으로 토지 거래하더라도 부분적인 거래를 한 것을 봅니까? 전체 토지 거래를 봅니까? 전체 토지 거래를 보아서 허가를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 조문을 다시 보자고. 1번 기준 면적을 산정할 때 1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자 거기서 1단의 토지는 아까 그림에서 10필지 300제곱미터야. 그 10필지 300제곱미터를 이용할 목적으로 이 말이야. 10필지 300제곱미터를 이용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봐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 토지거래 계약은 A필지만 계약을 했다 이 말이야. A필지만 계약을 한 후 몇 년? 1년 내에 그 1단의 토지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은 1년 내에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한 계약서를 쓰면은 부분적인 토지를 거래한 것을 봅니까? 특례로서 1단의 토지 전체 거래를 봅니까? 1단의 토지 전체 거래를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동그라미 2번 내려와요. 동그라미 2번이 더 어려워요. 허가구역 지정 당시, 줄 끄지 마세요.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를 요하지 않은 기준 면적,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 지정 후에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넌 뒤에 땡땡이 지금도 줄 거예요. 넌 뒤에 땡땡하고 지금도 줄 것입니다. 자,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허가를 요하지 않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까지 줄 거예요. 그 밑에 그러나 찾았습니까? 줄 거예요. 토지의 분할 사유가, 그러나 토지 분할 사유가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일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허가를 요하지 않은 토지 면적일 때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자, 지금 읽어드린 것을 그림 그려서 설명합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듣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저는 나갈 거예요. 이제 나갔다가 휴식하고 들어와서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합니다. 아셨죠? 네. 아주 급하신 분은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니까 가도 되고, 모의고사 해설을 들으실 분은 앉아서 이제 들으시면 되고. 자, 시작합니다. 2번.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는 한 필지였던 토지예요. 지정 당시 몇 필지였다고? 한 필지였다니까. 아까는 지정 당시에 이미 필지가 분할되어 있었잖아. 이번엔 지정할 당시는 한 필지였어. 자,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기준 면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상업지역 허가를 받고, 일단의 토지는 한 필지고, 토지 면적은 300제곱미터고,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시작합니다. 갑돌이가 한 필지 300제곱미터를 한꺼번에 매도 팔아서 장가가야 돼. 그러면 이제 상업지역 기준 면적이 200제곱미터니까 기준 면적을 초과했잖아. 허가 없이 매도할 수 있습니까? 허가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신청했어. 불가처분 받았어. 그럼 장가가요? 못 가요? 이제 돈 없이 가면 되지. 이제 돈 없이 가려면 각식에 미안할 거 아니야. 어떻게 팔지 막 고민했다? 하다가 아니 상업지역 기준 면적이 200제곱미터니까 이걸 한꺼번에 팔면은
기준 면적을 쪼개서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기준 면적 이하로 쪼개서 분할해서 팔면은 허가를 피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정 당시 한 필지였던 300제곱미터 토지를 지정 후에 분할합니다. A 필지 150제곱미터, B 필지 150제곱미터로 필지를 분할해가지고 분할 후 최초로 A 필지를 을에게 매도합니다. 을에게 매도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보세요. A 필지는 지정 당시 B 필지하고 한 필지였죠. 지정 후에 필지가 분할된 거 맞죠? 이렇게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거래할 때는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기준 면적을 초과한 그대로 본다 이 말이야. 150제곱미터를 거래한 것을 봅니까?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것을 봅니까?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것을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라. 허가를 못 받으면은 기준 면적 이하로 분할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고죠.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 당시 한 필지였던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기준 면적 이하로 수필지로 분할해서 허가를 피하고 매도하는 매도인의 탈법적 거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다 이 말입니다. 뜸은 단 분할 사유가 공공 목적이고 아니 A 필지와 B 필지가 분할된 사유가 도시군 계획 3목적으로 분할됐어. 그러면 공공 목적으로 분할된 거 맞잖아. 분할 사유가 공공 목적이고 기준 면적 이하인 경우 상업지구의 기준 면적은 200인데 200제곱미터인데 150제곱미터니까 기준 면적 이하 맞죠? 분할 사유가 공공 목적이고 기준 면적 이하인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그러하지 않다. 즉 기준 면적을 초과한 그대로 보지 않는다 말이야. 그럼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야. 토지 분할 사유가 공공 목적이고 기준 면적 이하를 거래할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고 매도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이해하셨죠? 이해를 했다면 조문 다시 한번 읽어보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를 요하지 않는 기준 면적, 허가를 받지 않는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아까 기준 면적 200제곱미터인데 300제곱미터니까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맞잖아.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허가구역 지정 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례로서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기준 면적, 허가를 받지 않은 기준 면적을 초과한 거래로 보아서 허가를 받게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원칙이라. 그러나 토지 분할 사유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 등 공공 목적으로 분할됐고 또 그 면적이 허가를 요하지 않은 기준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해야 안 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그럼 이해했다고 했으니까 진짜인지 검사를 해야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7번 집중하고 크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O와 X로. 알겠죠? 이제 채점합니다. 크게 O와 X, 입모양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O와 X를 이렇게, O하고 X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럼 입모양 보지 채점해야 된다니까. 알겠죠? 시작합니다. B 필지를 병에게 매도할 거야. 저를 보고 딱 입모양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B 필지를 병에게 매도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OX? O입니까? X입니까? O와 X로 답을 하라고 구시렁 하지 말고 정답을 뭐 구시렁 하라고 했나? 봐봐요. 여러분 B 필지도 A 필지하고 허가구역 지정 당시 합필지였던 거 맞죠? 그 구역 지정 이후에 필지가 분할된 거 맞죠? B 필지도 필지 분할 후 변가의 거래는 분할 후 최초의 거래 맞죠? 그러면은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한 그대로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한다. O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A 필지는 분할 후 처음이고 B 필지는 두 번째니까 허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죠.
그 이 모양을 이렇게 할까만 이제 좀 갈등을 했었어. 네. 알겠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 한 필지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되어서 거래할 때는 분할된 각각의 토지가 분할 후 최초의 거래일 경우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것들을 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 문제